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7강은 맹모는 3번 이사하지 않았다. 맹자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행자 맹자의 모습이고 처음에 그 묘지 근처에 있다가 시장으로 그리고 서당 근처로 이렇게 이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3번 이사인지 아닌지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맹자의 생애,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 또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그 맹모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등장입니다. 맹자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이제 춘추시대에 활동했다면은 맹자는 전국시대 철학자죠. 이때는 그 중국의 역사상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사상, 문화 방면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할 수가 있죠. 제자 백가의 사상가들이 활동했는데 이때 이제 유가, 도가, 무가, 법과 병가 그 전법에 관한 그런 학설을 주장한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 황당무계한 그리고 괴기 대담한 학설도 여러 출연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맹자는 잡다한 학설에 대항해서 유가의 이름을 크게 떨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춘추 5패와 전국 칠흥 그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조선 시대가 되겠고 제자 백가들의 모습입니다. 맹자의 생애는 먼저 맹자는 산둥성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깝죠. 추현지방 출생으로서 이름은 가, 자는 자연합 혹은 자거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상했고 그 사상을 발전시켜서 유학을 크게 부흥시킨 인물인데요. 그의 중요한 이제 학설로는 성선설, 왕도 정치론, 정전제도. 정전제도는 이제 셈 정자로 밭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전, 개인들이 각각 자기 땅을 일구고 가운데 공전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경작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 산둥성 진영시 저우청현에 있는 맹자묘에서 이제 맹자를 제사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자의 고향과 맹자의 고향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같은 그 산둥성이고, 취프, 취프, 곡부라고 그러죠. 취프가 이제 이게 맹자의 고향이었던 데 비해서, 이, 공자의 고향이었던 데 비해서 맹자는 쪼우청사,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접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근방을 이제 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가 동시에 출생한 이 산둥성은 태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신라 교회강 장보고의 유적지와 강태공의 유적지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해발 1535m인데 중국의 이름난 그 5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져서 도교의 성지고 198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양산의 시에 나오죠.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또 우리말로 이제 속담이 갈수록 태산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인데요. 맹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맹자는 편모수라에서 성장했는데요. 공자가 조숙했던 데 비해서 맹자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방성, 흉내를 잘 낸다고 그래요. 그쪽 지방에 이제 습속을 보고 듣는 대로 곧잘 흉내를 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의 그 사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데요. 처음에는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자꾸 장례 지내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도 이제 무덤을 만들고 달공 흉내 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달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관을 땅에다 묻고 흙을 다질 때, 흙을 다질 때, 땅을 다질 때 부르는 일종의 이제 노동가인데요. 에헤이 달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맹모께서 시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사꾼을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당, 오늘날 말하면 학교인데 근처로 이사를 하자. 이제 제사에 쓰는 그릇 아닙니까? 제기를 차려놓고 어른에게 인사하고 제사 지내는 이제 흉내도 내고 양보하는 예절을 지키더라. 그때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이제 유교 그 도덕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맹모가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곳이다 해서 눌러 살았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인데요. 자, 몇 가지 트집을 좀 잡자면은 처음에 공동묘지에 살았다. 공동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맹자를 그 위인화하면서 어, 무덤 옆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맹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성찰을 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지나치게 미화한 내용이다. 냉철하게 우리가 보자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묘지 근처에 산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묘지 근처에는 집값이 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았을 테고, 자, 무덤가에서 이제 숫자를 세어봅니다. 저작거리.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장소는 두 개지만은 이사는 한 번이죠. 다시 서당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 장소는 세 군데가 맞지만은 실제 이사한 것은 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맹모 이천지교로 불러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삼이라는 삼천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옛날 이제 중국 고대에서는 홀수는 남성을 의미하고 짝수는 여성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라는 숫자 대신에 3을 썼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한국인들, 그 동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천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군 신화에 보면 개천절은 10월 3일이죠. 그리고 환웅이 하늘의 나라에서 3천 명을 건드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곰이 기도한 지 37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 삼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웅, 단군 세 사람이죠. 전국의 삼성궁에서 이렇게 모셔지고 있다. 불가에서 삼불, 삼계, 삼세라는 말을 쓰는데요. 삼굴은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 사바세계 삭가모니불, 그리고 중생의 왕성을 보증하는 제불, 이게 셋입니다. 삼계는 중생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눈다는 얘기고, 삼세는 전세, 현세, 내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벙어리 3년이랄지, 내 코가 석자랄지,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달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랄지,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사람 못할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중신을 잘하면, 말하자면 결혼 중매죠. 중매를 잘하면 수리삭자 아니고 못한 빠미삭자랑, 또 국가의 형태나 권력 구조를 보더라도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게 고대 사만 시대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그리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삼정승제도, 또 삼천리금수강산, 초가삼간, 삼척동자, 만태삼창, 제야에도 33번의 타종식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두드릴 의사봉도 3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했을 때 3이라는 숫자는 무수히 많다는 걸 의미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다 해서 서말은 무수히 많은 구슬을 의미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해서 3년은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은
천지 인사상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벽, 또 영혼을 표현하는 숫자고, 따라서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것도 그 의결 내용을 천신, 지신, 백성들에게 고할 만큼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정족, 소체 발이 3개라고 하는 데서 안정과 튼튼한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3년토록 생각보다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요. 낚시 의자도 3개고, 마음, 영혼,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구조도 3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삼천주기에 대한 트집 2개, 두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시장이 꼭 나쁜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또 맹모가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 알았다면 애초부터 서당 근처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만약에 여러 번 만에 이제 그 서당 근처로 갔다면은 그동안에 망가진 맹자의 심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라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교육이 좋다는 특히 그 강남 8학군이라고 그러죠. 강남과 서초구에 있는 그 좋은 이제 학교인데 특히 여기에 이제 서울고 경기고 같은 이런 그 옛날 명문고들이 이리 이제 이사 와서 이 땅값 뭐 땅값이가 됐건 아파트 값이 됐건 뭐 제일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판 이 맹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도 또 나라도 망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모가 맹자를 가르칠 때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맹자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돼지 잡는 장면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맹자가 뛰어 들어와서 어머니께 물어본 겁니다. 어머님, 돼지는 왜 잡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무심코 너 먹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사다 먹일 형편도 안 되고 아마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 내가 그런데 예전엔 태교 어려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어, 말이나 행동을 조심했다고 하는데 태교도 있었다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은 불신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억지로 그 돼지를 사다 먹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교훈은 단기직인데요. 맹자가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몇 년 후에 스승이 너는 더 이상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학문이 다 자기에게 배울 건 다 배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맹자는 노나라 서울 곡부로 가서 곡부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곳,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 되겠다. 이걸 이제 목표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말타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이게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도 볼 겸. 근데 마침 이제 길쌈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가 얼마나 성취됐냐? 그러니까 맹자가 별로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같은 말을 하죠. 기분이 좀 나쁘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칼로 길쌈을 이렇게 끊으면서 내가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여태까지 차던 이 길쌈을 끊는 것과 똑같아. 여기에 이제 맹자는 크게 깨닫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 이게 단기직교인데 여기서 기는 틀기입니다. 틀기.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짜던 배어 나를 끊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누에고치죠. 누에가 이제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여기에서 명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섬유를 가공해서 피륙을 짜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로 이제 모시풀로 모시를 만들죠. 삼배풀로 이제 삼배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화에서 이렇게 무명을 여기는 이제 동복이겠죠. 따뜻한 옷. 여기는 못이나 삼배는 여름 옷 시원하게 이런 옷을 짰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중국 산동성 추현지방에서 태어났고 공자의 고향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장소는 세 군데가 맞지만은 이사는 두 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돼지 고기의 교훈, 그 다음에 길쌈하다가 그 씨를 끊는 단기지교. 그 이후로 이러한 맹모의 훌륭한 교육에 의해서 맹자는 나중에 수백 명의 제자들과 수십 대 수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하고 그때는 아주 일대 장관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각 나라의 왕들에게 가서 왕도 정치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라는 책 7편을 써서 정통 유학을 후세에 전한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